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탈당해서 제가 여러 가지 모든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이것을 다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영혼을 코인장에다가 묻어놓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뭐 그냥 도망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본인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스스로 신청했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는 뭐안 낸다고 자료도 안 하네. 내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위한 공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당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러니까 자기 당에 대한 공적인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자진 사퇴를 하거나 네. 또는 제대로 그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아서 제대로 그 진상을 밝혀야 된다. 예.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게 김남국 의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른바 이 코인 투자 논란돼서 여러 목소리 좀 들어보셨는데요. 이 주제 제목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투자의 달인이었다. 물음표입니다. 이게 누구 대학생입니까? 김남국 의원이 대학생 시절부터 투자의 달인? 이게 무슨 소릴까요, 지금? 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2007년 대학생 모의 투자 대회 성적이 나와 있는데요. 뭐 대학 이름은 있어요. 뭐 이건 공개해도 되니까. 근데 사람 이름은 가렸어요. 근데 이분만 안 가렸어요. 김남국 중앙대.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맞죠,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요 뭐 SMB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김남국 의원 뭐 이메일 주소 그거하고 맞다고 그럽니다. 그럼 맞네요. 이분이 그분이네요. 근데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수익률인데 전체 5등을 했어요. 5등. 뭐 이게 모의 투자니까 아마 기간이 있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수익률이 295.11%. 3배입니다. 3배. 그리고요. 회전율이라고 있어요. 회전율이라는 거를 많이 사고 파는 거잖아요. 거의 뭐 수인데요, 지금. 요 밑에 분이 좀 더 높고 거의 6,300. 그러니까 굉장히 잦은 매매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대학생 때 이런 데 나가서 막 순위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의원이 됐는데 이게 지난해 6월 현충일 추념식 행사 전후에 이게 뭡니까? 가상자산, 디파이 거래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이 디파이 거래는 이거 뭐 탈중앙화금인데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 가상자산이 거래소가 있잖아요. 거래소에서 이게 상장된 걸 거래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거래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혹이고요. 앞서 토론에서도 뭐 약간 저 양무석 전 의원 같은 경우 아니 의혹만 있지 뭐 사실 있는 거 아니냐는데 그거 다 차치하고요. 의혹 다 차치하고 대학 시절 주식 투자 상당히 순위가 높고요. 수익률도 높게 나오고요. 모의 투자지만 의원 시절 코인 투자한 거 지금 논란이 되는데 지난해 현충일 때도 이거 했다는 거 지금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지금 이 투자에 굉장히 몰두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투자를 한 거는 저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누구나 다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누구나 예. 다 재산 증식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직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받고 있고 예. 김남국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을 안 하는 건데요. 오. 뭐 대학교 때 투자를 해서 뭐 투자의 왕이 됐든 뭐 그 이후에 어떤 변호사를 하면서 어떤 수익률을 올렸던 그거는 저는 일 하나의 국민 김남국이 했다고 예. 저는 봅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기사에 나왔지만 작년 현충일 뭐 그때도. 추념식 때도 했고 상임위 때도 했고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때도 했고 하다못해 이태원 참사 때 당시 상임위 차원에서 그 애도하고 그 추모하는 그런 질의하는 장소에서도 했고요.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그럼 했고요. 늘 했다고 봐야 되는 네, 겁니까? 그런데 그럼? 뭐 이것도 일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퇴근을 하고 한다. 뭐 이것도 뭐 저는 그것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국회의원이라는 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직무 윤리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직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은 사회적인 직책보다도 더 많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필요로 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닌가. 가만히 보면 뭐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뭐지라는 네. 생각은 들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예. 직업 윤리 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굉장히 큰 거고요. 아.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특히 가상화폐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내용들 중심으로 보면 혹시 김남국 의원이 자금 세탁 관련된 것도 이 코인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냐.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 잘 몰라서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선진국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가상화폐 하는 걸 굉장히 잘 관찰을 한다고 그래요. 정부 예. 당국에서, 금융 당국에서.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사고 파는 횟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본인은 뭐 몇천 원이라고 했던데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본다면 단순한 투자 중독을 넘어선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 세탁의 용도로도 쓰인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데 김남국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침묵한 채 지금 떠났어요. 민주당에서도 예, 탈당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혹을 해명하지 않으면 최근에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받아라라고 예. 하는 국민적인 요구를 피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런 투자와 관련해서 무슨 도덕 얘기를 약간 지어서 하신 민주당 분이 계시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산을 불리지 못하는 그런 그 실망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또 많이 코인 투자를 통해서 돈을 좀 벌려고 투자를 해서 좀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국회의원인데 왜 네. 코인 투자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도덕이라고 말할 때의 그 가치 기준이 어디까지인 건지에 대해서 저도 그러니까 질문을 했던 거고요. 예. 우리가 너무 깨끗한 척하면 오히려 그 기준으로 국민들을 문제 제기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더 조심해야 된다. 형택 변호사, 네. 민주당 소속이신 형택 변호사. 지금 양이원영 의원이 그러면은 김남국 의원처럼 저렇게 투자해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한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이건? 글쎄 뭐 저도 직접 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코인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상한가 하한가가 없고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9시부터 3시 반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딱 있고 정해지고. 상한가 하한가 있고 예, 주말에는 예.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코인 거래는 뭐 24시간 매일 돌아가기 예.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 업무를 하면서 하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 이게 가능한가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다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돈을 뭐 몇백 몇천이 예. 아니라 지금 몇십억 단위가 된다 그러면 관심이 제가 보기에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회의 시간 중에도 할 수 있게 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당에서도 문제가 삼는 게 상임위 시간 중에 했다.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불법은 아닌 건 맞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있지만 국회의원 업무를 하면서 이 큰 돈을 코인에 투자하고 하는 게 적절한가?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이원영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 관련된 인터뷰 질문을 받고 너무 도덕적 이렇게 신경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조사를 했다 그러죠?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 조사인데 도덕적이다 아니다 이걸 따져본 거라 그래요. 이게 조사 의뢰자가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최근에 한 건데. 근데 보면 여기와 보면 일반 국민이 보면은 도덕적으로 여기 보면 빨간 색깔 파란색 있잖아요. 빨간색은 국민의힘이고요. 파란색은 민주당인데 누가 더 도덕적인가? 일반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더 도덕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37.6. 민주당은 21.3.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뭐 민주당원은 뭘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뭐 국회의원 등등 요건 다르게 나오는데 일반 국민 전체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요. 일단 요 얘기 좀 제가 해봐야겠는데 이거 윤석 대변인은
이거 국민의힘은 좋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국민의힘 구속이신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단 뭐 일반 국민들의 평가인데요. 예. 50이 안 되잖아요, 저희도. 아, 뭐 전체적으로. 민주당보다는 좀 낮지만. 여기 회색이 예. 41이네요. 저희가 뭐 저거 보고 뭐 우리가 많이 앞섰다 이렇게 말할 계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저 부분은 방금 전에 양현영 의원의 발언에서도 나오지만 예. 내부적으로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국회의원분은 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만은 너무 그 자체적인 어떤 문제를 감싸는 분위기, 온정적인 분위기가 넘쳐서 저런 결과가 나온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양현영 의원이 지금 그러잖아요. 코인하는 600만 명의 국민이 그럼 다 비도덕적이냐. 그러면 역으로 제가 질문을 하면 그럼 국민 600만 명이 다 국회의원입니까? 아.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 하는 얘기는 예. 국회의원으로서의 김남국 이분의 행태에 대한 도덕적인 잣대를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맞는 행동이었냐 아니었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또 소위 말해서 이렇게 방패막이를 방패막을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마녀 사냥한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저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나온 언론 보도만 봐도 김남국 의원이 언제 어떻게 거래를 했고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고 해명이 불충분하고 예. 이거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확인된 의혹인데 예. 이걸 마녀 사냥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딱 이렇게 방패막이로 하고 막아주려고 하니까 말이 꼬이는 거죠. 지금 윤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순간 송우대 변호사가 손을 번쩍 드셨어요. 뭐 번쩍 든 건 아니고 말로 그냥 하시는가 봐요. 네. 네. 저는 뭐 여론 재판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 왜냐하면 이게 최초에 알려지게 된 게 보수 언론사에서 알려진 거 아닙니까? 예, 보도를 통해서 보기에는 나왔죠,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영장이 기각됐어요, 2번. 이 내용을 아는 건 제가 보기에 뭐 검찰밖에 없다고 보는데.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론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예.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냥 검찰은 수사를 하면 돼요. 예. 굳이 이걸 언론에 알려서 그 여론 재판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고 재판에 어쨌든 수사를 받는 그 동력을 삼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지금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걸. 예, 예. 그런데 사실 왜 그래야 되느냐. 예. 이런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예. 물론 이제 지금 말씀처럼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말씀이 뭐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 뭘 근거로 하는 거죠? 썼을 것이다. 언론 보도도 당연히 저는 취재는 한다고 보는데 예, 예.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의혹 내부 제기. 정보를 이용했다 그러는데 예, 예. 상장 전에 사실은요. 코인 같은 거는 상장이라는 게 우리가 뭐 거래소 상장하듯이 엄격하게 조건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부 정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법의 사각지대는 맞아요. 예. 그렇긴 한데 그게 그럼 실제로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게 뭐 법 예. 위반되는지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언론 보도가 사실을 전제로 아까 지금 앞에 뭐 정미경 최고위원도 사실이라면이라고 하잖아요. 언론 보도가 사실입니까? 언론 보도도 거짓으로 드러나는 예. 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수사 중이잖아요. 예. 수사 중에서 방어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근거로 무조건 뭐 사퇴해야 된다. 저는 뭐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이 예, 법률가셔서 말씀하세요. 그러신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게 합법이냐 아니냐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본단 말이에요. 저는 예. 그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덕적 기준으로 보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명확한 예. 사실들은 있어요. 그 지금 몇 중에 가지가. 뭐 예. 직무 중에 했다거나 예, 예. 뭐 거액의 그 어떤 코인 관련한 거래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 그동안에 가난한 그런 의원이라는 이미지를 줬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꾸 합법 비합법으로 얘기를 하니까 해명이 꼬인다 이 말씀만 드렸지 저는 정치자금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정치자금 얘기 앞에서 예, 잠깐만. 하셨잖아요. 제가 안 했죠. 정치자금으로 저는 한적 쓰였을 없어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요? 알겠습니다. 비공개 뭐 아니 앞에서 저는 안 얘기하셨잖아요. 했다고요, 제가. 아니, 아까 여러 저도 의혹 제기를 했다 이거죠? 윤 대변인이 얘기했다고 한 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뭐 서로 오해하시고 지금 뭐 토론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그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장윤성 기자님 이걸 좀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봤지만 일반 국민 전체를 봤을 때 여기에는 뭐 약간 어떤 정당 지지자 각각의 정당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닌 분들 들어가고. 근데 도덕적으로 보는 정당 민주당이 나왔다, 국민이 나왔다는데 민주당은 21, 국민의힘이 37이에요. 그런데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도덕에서는 민주당 아니냐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그런 인식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인식의 결과가 나온 겁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예. 공정성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중심에 조국 교수 사태가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 어찌됐든 검찰의 공격이 매우 크니 우리 예. 진영을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가 작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 소위 이제 그건 사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긴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아프게 민주당이 예컨대 이제 똑같이 매를 때려야지 왜 민주당은 더 때리냐. 똑같이 잘못했는데 국민의힘은 3대 때리는데 민주당은 왜 10대 때리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렇죠. 불평들을 하는 그러니까 게 있어요. 이런 지금.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 사건 취재를 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 국회 상임위장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 문제다. 그런데 그러면 국회 상임위장에서 혹은 또 대정부 질문 때 다 자리 안 지키지 않냐, 다 나가지 않냐, 그리고 다 개인 일 보지 않냐, 예. 휴게실에서 뭐 온라인 검색하고 주식 다른 거래하는 일 사람도 한다. 있고, 예, 아니면 자기 방에 가 있거나, 예. 그럼 그 사람들 다 징계해야지 왜 김남국만 문제로 삼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민주당은요 역사적 산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이제 특히 다선 의원들 취재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투잡, 지금 투잡하게 생겼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은 사실 기득권 집단이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재벌 그리고 검찰, 뭐 법원 등등에서 언제나 이렇게 소외된 편이었다. 그때마다 민주당을 지켜준 것은 국민들이었다. 국민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를 만든 게 누구냐? 국민들이다. 노란 돼지 저금통으로 대통령 만들었다. 촛불혁명이 문재인 만들었다. 대통령으로.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국민들에 대해서 배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런 게 되풀이되고 있어서 매우 속상하다는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민주당은 스스로 자멸하게 될 거라고 본인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 문제를 뭐가 잘못이냐 양이원영 의원 식의 태도로는 정말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 훌쩍훌쩍 지나가요. 뭐 많이 안 남았는데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발언할 때도 속도 좀 내주시고요. 이 사안과 관련돼서 이건 약간 뭔가 파생적으로 드러났는데 지금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무슨 가상화폐 얘기하면서 한동훈 장관 얘기를 뭐 인터뷰에서 꺼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약간 이상한 갈래를 치고 있네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어떤 얘기를 처음에 꺼내서 시작이 된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가상화폐랑 관련된 뭐 정부 부처 16개 부처인가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거는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공직자의 윤리와 재산 등록의 범위가 무엇이냐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계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거부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그런 워딩을 쓴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네요. 문제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뭔가 거부해서 안 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바로 입장을 냅니다. 김의겸 의원 대신에 박찬대 의원께서 이제 민주당발 가짜뉴스 담당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런 걸 이렇게 또 부인을 해요 강력하게.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청담도 술자리 이때 사과 안 했다. 이번에는 사과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미현주 전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지금 한동훈 장관 관련돼서 그냥 어떻게 이거 뭡니까? 그냥 얘기를 막 하는 겁니까?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찬대 최고위원이 좀 바빴나 봐요. 기사 체크를 제일 못한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 분명히 그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도 입장 발표하고 했는데 기사 체크가 안 된 건지 업데이트를 못했는지 본인의 그냥 가지고 있는 그냥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근데 이게 박찬대 의원이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최고위원이에요. 지도부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최고위원인데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김남국 의원 감싸자고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다만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거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했고요. 자기가 잘못 알았다라고 사과한 부분이 이제 됐는데 김의겸 대변인 사실 사과 안 했잖아요.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왜 내 이름까지 거느냐냐 오늘 이제 그렇게 이제 반박을 했는데 김의겸 의원은 그 이전에 왜 자기 왜
이렇게 끌어들이냐고 하기 전에 문제부터 자기가 허위사실 유포했던 발언했던 것부터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에게 뭔가 이의 제기를 해야지. 뭐 이거 갖고 다시 뭐 본인이 등장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 문제가 됐지만 사과한 점에서는 그래도 수용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저 송호태 변호사 말씀하기 전에 맞아 보죠. 이게 또 일로 쳤어요 불똥이. 김희경 의원이 아니 왜 날 끌어들이냐 지금 여기다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한테도 불만 표시를 한 거죠. 내가 아무리 밉상이라도 이건 아니죠. 일개 장관도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또 뭐 입장을 왜 국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입장을 내냐 이러니까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또 받아쳐요. 다음 보겠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자 공시 시스템 4조 이용해서 입장문 냈잖아 이러니까 한동훈 장관 또 거짓말.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개인 휴대전화로 기자단에 보낸 건데 무슨 국가 시스템입니까? 라고 또 뭘 깨알같이 지적을 한달까요? 예, 정우택 변호사. 제가 보기에 뭐 문자를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아마 언론 프레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여연대가 지난번에 아마 이 공무원들의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개해달라 청구했어요. 근데 4월 4일 날 법무부가 공개 못한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일, 그러니까 4월 10일이죠. 4월 10일 이제 문자 공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박찬대 최고위원이 얘기한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때는 공개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냥 우리가 없다라고 공개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박찬대 최고 얘기처럼 왜 그때 공개 안 했느냐. 그럼 시민단체가 공개 요구할 때는 그러니까 참여연대랑 지난번에 뭐 본인이 사임해야 될 1순위라 했으니까 공개 안 한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기준을 시민단체 공개 요구했을 때 왜 공개 안 했느냐. 오히려 저는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건 맞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박찬대 최고한테 사과를 요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약간 뭔가 격가지 같아요. 뭔가 이렇게 뿌리가 이상하게 가지가 딴 데로 가서 그래서 뭐 이건 대충 정리되는 분위기인데 그런데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소개해드리죠. 이거 어제부터 굉장히 회자된 사진인데 이 사진입니다. 이것도 무슨 어디 고속도로 휴게인데 여기 뭐 사진 제공자 나오죠? 어제 가평 휴게소에서 포착이 됐다. 근데 차량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잠시 쉰 것 같잖아요. 요거 장윤선 기자. 네.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회의 같은 거 출석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딴 데 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어디 서울이 아닌 여의도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 가고 있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들으신 거 있습니까? 뭐 이제 강원도 쪽에 국회 연수원이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강원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 있으면 언론사 취재가 만만치 않거든요. 아마 최소한 하루에 수백 통 이상의 전화가 올 겁니다. 아마 안 받을 찾아가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어느 한 언론사의 취재는 카톡은 읽었는데 답변은 하지 않는 뭐 이런 일들도 읽긴 읽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근데 강원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국회 연수원이요? 국회 주변에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국회 연수원이 고성에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예. 굉장히 먼데. 예. 하여튼 근데 이제 좀 그 공개한 데가 이제 배승희 변호사인데 배승희 변호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극우 보수 유튜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비판하고 김남국 의원 건수 잡아가지고 비판하는데 신나서 뭐 저 누군가 제보했겠죠. 그 독자가 제보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인데 저는 이게 서로 남 탓하면서 네가 더 잘못했어라고 손가락질하는 정치가 과연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 정치냐? 저는 이제 찬스가 왔다고 해서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정쟁만 하는 것에 이제 국민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혐오, 정치 불신 이제 텔레비전도 다 안 봐요. 보면 뭐 하냐 밤날 나와서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과연 우리들의 민생에 무슨 해결점이 되느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나눠서 이렇게 그 편만 나눠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좋지 않다, 잘못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숙려 기간이 필요하니 뭐 조사가 더 필요하니 하고 있지만 김남국 의원 스스로 당 조사위원회 활동에도 제대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컸었던 겁니다. 자진 탈당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윤리심판원 규정 18, 19조에 따라서 계속 조사하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과 도덕,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지
네 편 내 편 갈라서 서로 잘못했다고 예. 싸울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윤석 대변인. 예. 제가 저 사진 입수 경위로 보도에서 조금 아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들으신 게 좀 있습니까? 예, 배승희 변호사가 전해줬어요. 저 휴게소에서 어느 분이 하필이면 그분이 또 배승희 변호사 진행하는 유튜브의 그 구독자였는데 어제가 5.18 그날인데 의원님 하고 있었고 김남국 의원이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저걸 찍어서 보내줬다. 제보 비슷하게 된 거네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사진 찍은 분의 이제 생각도 그런 거고 국민적 감정을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신이 났다거나 뭐 그런 표현보다는 어쨌든 비난 지점을 찾은 거죠. 배승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김남국 의원이 어디 갔는가 휴게소에서 있다. 아까 뭐 대학 시절에 모두 있다. 그러니까 언론 취재가 들어 그만큼 뭔가 집중되고 있는 것만큼 분명해 보이는데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가만있어 봐. 돈봉투 의혹 사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거 물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과 관련된 문제죠. 이성만 의원이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끝난지. 오늘 출석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이른바 김남국 은행 코인 투자 이 논란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는데 이제 민주당 내부의 분이 또 하신 말씀 두 가지 영상이 좀 묶여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의혹을 부풀려서 여론 재판으로 단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신 거죠? 네, 저는 돈 준 사실이 없습니다. 네, 전달한 사실이 없어요. 민주당이나 김남국 의원은 입이 천개라도 국민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입법, 재산신고, 그리고 전수조사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그래도 민주당이 반성하고 나가는구나 생각하죠.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친명 비명하고 조국의 강을 건넜으면 됐지 남국의 강을 또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해결해 나가야지. 영우택 변호사, 이 돈봉투 의혹하고 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과 의혹하고 민주당한테 뭐가 더 충격적입니까? 악성, 그러니까 더 나쁜 영향을 더 미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게 더 파괴력이 큽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과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면 굉장히 이제 서글픈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여론조사나 일반 국민들의 생각처럼 둘 다 안 좋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뭐 김남국 의원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어쨌든 2030 세대나 젊은 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 있고 돈봉투 사건은 우리 예전에 뭐 지금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한 분 나왔을 때도 막 당이 휘청거리고 이랬거든요.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때. 지금 근데 민주당은 지금 뭐 10명이냐 20명이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둘 다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정우택 변호사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지금 저 말씀하시면서. 알겠습니다.